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김동일입니다. 제가 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린 오늘 마지막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그 주식의 시세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말씀을 좀 드렸죠. 모멘텀, 그리고 수급,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와 접목해서 상황 판단을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수급은 상시적인 것이고 주식은 원래 거래가 되니까 누군가가 항상 사거나 팔거나 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일 수도 있는 것이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 거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리즘 거래가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그 시장의 하나의 수급 요인으로 이해하고 거래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로 현재 기업의 가치나 혹은 비전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수급적 상황, 그리고 일시적인 이슈 모멘텀, 그리고 기업의 어떤 구조적인 상황들을 접목해서 판단해서 주식의 어떤 방향성을 좀 예상하고 전망하고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우리 미스터 마켓을 8개월여 하면서 이런저런 제가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려 왔는데, 오늘은 다시 가장 근본으로 좀 돌아가서, 주식은 제가 주식 기업이 있고 시장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왔죠. 오늘은 저는 이 중에서 하나 뺄 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업 분석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냥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양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분석은 더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를 좀 통제하는 것, 그리고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응대를 해보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 이걸 너무 생각보다 잘 모르시구나 하는 부분들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황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주부터 약간 FOMC 앞두고 약간의 보수적 관점 말씀드렸죠.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는 장세는 다음 주까지 조금 관망세 좀 쉬어야 되고, 반도체는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계속 같은 말씀 드려왔어요. 반도체가 너무들 반도체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좀 약해졌고, AI향 반도체가 결국은 사이클 반도체보다 약하다. 경기 사이클 모멘텀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올라와 있다. 하이닉스 13만 이상은 전 매도 의견이고, AI 관련한 종목들도 너무 쫓아가시면 물릴 것이다. 기다려서 나중에 저가 매수하셔. 이런 관점이라서 반도체는 저는 좀 더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고, 위쪽에서 떨어지는 종목은 지금도 섣불리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걸 전 반대합니다. 2차전지는 박스권 하단에 있는 것들은 버티시면 되고, 좀 상단 올라온 것들은 조금 단기 컨트롤 좀 하시면 된다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따 시간이 되면 후반부에 좀 더 언급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는 지금 잠깐의 어떤 상황 판단인 거고, 주식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주식은 돈 관리죠, 돈 관리. 내 자산을 예금하지 않고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저금통에 모아두는 예금이 아니라,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기회비용적인 부분을 나는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무위험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게 투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 기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은행이 그냥 맡겨놓고 계속 차곡차곡 쌓기만 한다면, 열심히 일만 하면 돈은, 자산은 불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금은 내가 일해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내 지금 필요 경비를 넘어서면 무조건 돈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투자는 오르내림이 있죠. 주식은 가장 우리가 라이브하게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변동성 자산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들이 하고 있는 여러 투자 중에서 가장 고변동 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더 변동성을 크게 추구해서 파생 투자를 하는 분들이나 혹은 코인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국채 매매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산이 그게 돈이 되니까 금융사들도 채권을 아주 소액 채권으로 쪼개서 거래시키고 하던데, 그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들이고,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고정 자산화 시켜놓고, 그걸 이제 인플레이션 소득으로 혹은 투자 자산으로 보유하고,
거기에 부채가 많이 녹아 있는 것이고요. 총자산에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여유 자산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현금, 여유, 잉여 현금 가지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예요. 계속. 주식은, 제가 늘 이야기한 주식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항상. 수급은 제가 상수라 그랬죠. 수급은 상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내 마음을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하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고 좋은 종목을 발굴했어도 그 마음을 컨트롤 통제하지 못하면은 좋은 주식도 바닥에 다 털려버리는 거고요. 최악의 주식을 막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 잠깐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뭐 아무리 위대한 투자자라도 모두가 그냥 인간입니다. 마음이 타고난 성격이 좀 더 느긋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뭔가 빠른 의사결정이 좀 더 수월하게 되는 그런 타고난 성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성격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게 아주 모순적이에요. 차분하게 단호한 성격들, 느긋하지만 재빠른 성격들. 무슨 말이야?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기다릴 때는 한없이 느긋한데 딱 움직일 때는 또 되게 대차게 움직이는 그런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랑 성향이 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소수의 아주 정말 타고나게 주식 투자에 잘 맞는 성격 일부를 제외하고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평생 동안 내내 끝없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거의 30년 가까이 이 바닥에서 몸담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전 앞으로도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될 때까지 전 주식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이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70대 돼서 세상을 좀 더 알아나간다고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사탕 하나 먹고 싶은 마음과 내 친구는 뭐 하나 가졌는데 나는 뭐 하나 가지지 못했을 때 그 욕심과 이런 원초적인 인간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자체는 나약하다. 나도 그 인간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나도 나약하다. 스스로 절대 그런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에, 그러니까 기쁠 때는 한없이 기쁘고 슬플 때는 한없이 슬프게 되죠. 그게 오락가락 하는 분들이 이제 조울증 병원 가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쁨을 대하는 자세나 슬픔을 대하는 자세는 똑같아요. 그리고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 희망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하죠. 인류의 발전은 원래 희망을 기반하여 발전해 왔던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바라고 꿈꾸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항상 영원한 테마는 성장인 거예요.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더 효율적인 세상을 인간은 만들어 나가니까.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존재 자체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수익과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수익이 나면 우리가 느긋해요. 계속 수익이 날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상승이 계속 나올 것 같죠. 주식이 상승하면. 내일 더 올라갈 것 같고, 모레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주식이 좋을 때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게 바로 그 기쁨과 희망과 수익에만 그냥 사로잡혀서 반대 상황을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직까지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어줍잖은 얘기긴 하나, 세상을 좀 살다 보면은 좋은 날 계속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힘든 때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일상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화무 11홍이에요.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고 종목이 아무리 상승을 해도 끝은 있기 마련이고, 그러면 그 시세가 끝났을 때 그 조정기, 휴식기 내지는 추세 하락 전환기를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쁨과 슬픔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쉽게 딱 제가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하여 인간은 고통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쁨에 상당히 과도하게 몰입합니다. 왜? 사람은 희망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희망과 기쁨이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울증을 겪는다라고 얘기하죠. 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걱정과 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항상 낙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왜? 세상은 항상 발전하고 인간은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늘 추구하기 때문에 그 성장과 함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건 자본주의 논리예요. 이 세상이 망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왜? 인간은 늘 발전해 오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도 그 중 하나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때 경계할 수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시세가 화려해도 위험한 구간이 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절망적이라도 정말 대단한 기회인 구간이 있다. 그걸 읽을 수 있는 자들은 그 마음에 편승하지 않고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면, 자, 주식이 오를 땐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게 되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릴 때는 한없이 내릴 것 같죠.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고,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오버슈팅, 분명히 이런 거죠.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갈 때 난 이거 너무 과열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갑자기 이 주식이 순식간에 막 튀어 올라가서 이거 금방 한 50만 원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경계감은 사라지고 장밋빛 환상에만 젖어들어요. 그런 게 이제 2차 전지의 7월달 같은 오버슈팅 시세였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릴 때는 마찬가지 끝없이 내릴 것 같죠. 하지만 시대적 성장을 하는 주도주가 3개월 만에 무려 70%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쁜 얘기들이 모두 상황을 장악하고 있고, 하지만 세상이 그쪽으로 가는 방향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뭐 이격도 같은 것도 얘기했고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게 주가가 저점에서 지금 60, 70%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는 대단히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자리였거든요. 두려워하던 자리. 그러니까 이게 상황과 내 마음과 시세가 함께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주식 투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포지션을 정하는 거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움찔움찔 할 때 있죠. 막 욕구가 강할 때 한번 쉬어야 돼요. 내가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욕심이 확 차오른다. 애초에 내가 분석하지 않은 공포가 막 나를 억누른다 할 때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상황을 쫙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을 고점에 매도할 수 있고 바닥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수라면, 중수 정도라도 되려면 주식을 고점에 사지 않을 수 있고 최소한 바닥에 주식을 투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중간은 해요. 근데 그 마음에 휩쓸려 버리면 그 내 나약함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곤중 심리에 휩쓸려서 나의 나약함을 인증하듯이 막 흥분했을 때 매수를 눌러버리고 공포감이 벌벌 떨면서 매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아껴서 모아놓은 자산이 주식시장에서 가루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돈 1,000만 원은 너무 쉽게 잃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해서 땀 흘려서 1,000만 원이라는 잉여 자산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얼마나 아껴야 됩니까? 쓰고 남긴 돈이 1,000만 원이 되려면. 그래서 그걸 지키고 워렌 버핏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절대 잃지 않는다라는 게 1원칙이다. 절대 잃지 않는다는 게. 근데 주식을 하면서
절대 잃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의 경우에도 절대 잃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손절 안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철저히 분석해서 본인이 심리로 마음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으니까 워렌 버핏은 이러다 마켓이 없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 시장은 수없는 교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업만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 워렌 버핏은 뭐냐? 기업과 마켓과 투자자 인간 자체가 있는데 나는 나를 없앨 수 없으니까 마켓을 없애면 회사만 볼 수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근데 마켓이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기업 분석을 하고 내 스스로가 이 심리적인 인간의 취약함을 이해하면서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교란하는지를 읽어내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어요. 주식을 매수할 때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주식을 상승할 때는 기대하고 전망하면서 매수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 움직이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이 좀 더 많이 맞는 사람들이 그래도 분석력이 뛰어난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많이 틀리면은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분석력이 취약한 거니까. 그건 누군가에게 도움으로 차라리 청하는 게 맞는 거고, 돈을 어디 맡기든지 펀드에 넣든지 해야 되는 거고. 기대와 전망과 다를 때 시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상한 대로 되면은 뭐 저나 아무 문제 없겠죠. 당연히 장밋빛 전망과 맞는 시세가 나온다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되지만, 이게 예상과 전망과 다르게 움직일 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그동안 한 3개월 기다렸는데 주식이 떨어져요. 오르지 않아.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플러스 한 30% 수익을 기대했는데 20% 손해 나가고 혹은 10% 손해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를요, 미리 그 기대와 전망의 크기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종목을 살 때 한 기대 수익률을 한 2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럼 주식을 여러분들은 단타 치거나 욕심이 많은 분들은 20% 그냥 한순간이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한 20%면 한 3, 4개월 이상도 볼 수 있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3, 4개월, 제가 생각하는 3, 4개월은 수익 내면서 3, 4개월이지 손해보면서 3, 4개월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20%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최대 보유기간을 한 3, 4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하냐? 난 손해보면서 3, 4개월 기다려서 본전하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주식을. 그러면 20% 정도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종목이 위험 관리 비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절이라는 걸 안 하면 좋겠지만 해야 된다면, 손절 매도를 해야 된다면은 이 비율에 맞춰서 계산해야죠. 한 5% 내외 이상은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럼 내 계획이 완전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 매수를 할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격 매수 같은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격 매수하면 5%는 그냥 오전에 샀는데 오후에 마이너스 5%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손절해야 돼요. 5천만 원어치 사면 하루아침에 아니라 몇 시간 만에 그냥 250만 원 넣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수의 계획이 좀 더 구조화 되겠죠. 조금 더. 충분히 내려와서 내가 생각하는 조정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근처까지 내려와서 거기서도 함부로 사면 안 되겠죠. 사자마자 또 손절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며칠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지는지. 내가 생각한 마지노선을. 이 괜찮네. 그리고 조금 올라갈 것 같다. 이제 그럴 때 사면은 작은 리스크로 시간도, 만약에 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렇게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 기간을 다 기다려야 되죠. 이 기간을.
그리고 수익 전환되는 시점이 이 시간을 또 견뎌서 이게 만약에 뭐 한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을 견뎌서 본전 와버리면 이건 수익 못 냅니다. 그 본전에서 보통 팝니다. 그럼 6개월 기다려서 본전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론 6개월 기다려서 본전만 해도 다음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철저히 그 나의 시간 계산을 하셔야 되고 내가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간은 나약해서 고통이 취약하다 그랬죠. 6개월 동안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사서 한 6개월 동안 한 마이너스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고생했어요. 그러면은 그 2, 3천만 원의 손실만큼 확정은 안 지었지만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그러면 어때요? 애초에 내가 샀을 때 그런 그 주식에 대한 비전과 희망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 그냥 이 주식은 내 등골 빼먹는 주식이야. 힘들어 죽겠다. 괜히 이거 사서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럼 그 회사의 전망과 성장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내 고통만 남는다고. 그런 주식을 무슨 성장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가 그 고통에 취약한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고통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몰라요. 그건 겪어봐야 알아. 겪어보면 못 견뎌요, 잘. 바닥에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몇 달 동안 고생만 하고 올라온 본전 다 팔아버려요. 장기 투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장기 투자를 하려면 시장을 좀 떠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서 추격 매수한다는 사람들도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제가 인간은 나약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고통에 취약한데 그 허점을 이용하는 우리는 뭐 이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고문이라는 건 늘 있어 왔어요. 그죠? 그리스 시대에서도 있어 왔고 우리나라 뭐 일제시대 이전 조선시대 삼국시대에도 있어 왔고 뭐 중국에도 있을 거고 러시아에도 지금도 고문이 행해지고 있고 이런 고문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고통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제가 뭐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사기꾼들도 그 공포감을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포감을. 그 공포감을 이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몰렸을 때 엄청나게 약해져요. 그런 약한 존재들을 공격하는 게 나쁜 놈들이지만 그 나쁜 놈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메이저 세력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놈이지만 그들은 그냥 그 하나의 주체자로서 돈을 가진 자본가들로서 혹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그 힘든 상황에 노출시켜서 취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끌어올린 주식들을 개인들이 위에서 비싸게 막 사줘요. 포모라는 공포감 때문에. 그럼 거기다 물량을 넘기는 거고. 그 주식을 막 급락시켜 놓으면, 좋은 주식을 급락시켜 놓으면, 좋은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그건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되지만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 고통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시세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면 투매가 나와버려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고문 하다 보면은 뭐 영화들 보면 뭐 독립운동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변절자가 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못 이겨서 항복하는 거 아니야, 항복. 안 사고 참다가 주식을 높게 사는 게 항복이고 물려가서 고생 하다가 바닥에 팔아버리는 게 항복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자산을 지키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에 내 스스로 취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1년, 2년, 3년 동안 가지고 주식 계좌 자산을 2배, 3배 늘려보지 않은 분들은 장기 투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정말 장기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은 최소한 주식시장이 좀 좋을 때는 주식을 사면 안 돼요. 남들 다 죽겠다 할 때 사야 돼요, 주식을. 아니 막 뜨거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난 장기 투자자래.
그거는 그 힘든 상황을 내가 맞닥뜨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솔한 판단이라고요. 그런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내 자산이 몇백, 몇천만 원이 날아가는 상황을 쉽게 이겨내면서 견디면서 초연하게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워서 빨리 탈출하고 싶기 때문에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그 포지션은 실패거든요. 왜? 정말 좋은 회사라면은 더 내렸을 때 내가 여윳돈을 더 살 수 있을 정도의 컨빅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살 때부터 잘못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뭐 잔소리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뭐 그냥 쉽게 뭐 중장기 성장주 뭐 앞 3년 가지고 있는다면 이거 쉽게 생각하셔서 3년 주식 가지고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3년 동안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HTS, MTS를 들여다보면서 내 주식이 올라가지 않는 3년 동안 다른 날아가는 주식들을 컷하게 보면서 내 돈은 저기에 잠겨 있는데 다른 주식은 3년 동안 올라가고 있고 전문가라는 사람들 맨날 나와서 내 주식 말고 다른 거 추천하고 있고 그럼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겨내면서 내가 볼 정도로 그 산업을, 그 기업을 내가 독파하고 있고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느냐를 스스로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고통을 이길 정도로 확고하냐? 혹은 만약 생각보다 시장이 좋지 않아서 주식이 좀 내려갔을 때 나는 그 좋은 주식을 더 싸게 더 살 수 있는 자산 여력이 있느냐, 내 자산 상태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건 인간의 본능만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손해보거나 물렸을 때만 얘기한 건데 포모도 엄청난 공포감이에요. 사실 저는 포모가 왜 공포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식이 좀 잘 맞는 성격인지 몰라요. 아니 남이 돈 버는 게 왜 힘들지? 내 돈 잃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약간 포모를 조금 이해를 좀 덜하는 성격이긴, 포모에 저는 잘 당하지 않는 성격이긴 한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포감이긴 한데, 이 표현 자체도, 이 포모 자체가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잖아요. 내가 소외될지 모르는 공포감 같은 건 이제 외톨이가 될까봐인데, 무슨 외톨이야. 남 돈 벌어도 내가 내 자산 지키고 있으면 되지. 그럼 다 내일 벌면 되는 거지. 뭔 외톨이야, 그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니네 돈 많이 못 버는 거에 대한 공포를 가져라 하고 마케팅 하는 거죠. 금융기관에서 뭐 이 산업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내 돈 지키고 있으면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크니까 기회 한 번만 잡으면 20, 30% 수익 나거든요. 예? 그러면 1년, 2년 수익률 거두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그 인내심을 가지면 되는데 뭐 자꾸 포모를 자극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포모가 왜 생기지? 내 돈 그냥 내 손 내 주머니 안에 있는데 뭐 장 좋고 내가 저거 사고 싶으면 사면 되는 건데 무슨 포모야? 근데 자꾸 시장에서 포모래. 내가 포모 가져야 되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투자자를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강한 존재가 되려면 공부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크게 당하지 않으려면 제 말 명심하세요. 일단 너무 단타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 태생이 스캘퍼입니다. 저는 대학생 수익률 대회 토마토 2002년 전문가 수익률 대회에서 1등해서 저는 전문가 된 사람이에요. 수익률 대회에 1등 할 수 있다는 것은 단타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저는 스캘핑까지 하던 사람인데 그건 20대 때고 지금 이제 40대가 꺾인 지 한참이고 그래 보니 자산을 늘리려면 단타로는 안 돼요. 예, 그건 극소수고 만약에 단타로 돈을 벌려면은 복리를 추구하면 안 돼. 단리를 추구해. 돈을 벌면 돈을 계속 빼갖고 부동산을 옮겨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몇십 년 동안 번 돈 단타 치다가 한 방에 다 날아가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기술자고 그 기술자는 정말 0. 몇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단언컨대 주식 기술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기술자 진짜 힘들어요. 돈 버는 기술자가 말이 됩니까? 주식 기술자는 돈 버는 기술자거든. 돈 버는 기술자가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다 그거 하지. 쉬울 것 같으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기적인 투자나 최소한 매매라는 걸 하려면 스윙 트레이딩 정도, 뭐 한두 달은 그래도 보는 정도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계획적으로 하세요. 내가 시장에 휩쓸려 가지 말고 내 계획에 맞는 시장에서만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어렵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을 공부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2차전지 전략을 여러분들께 오픈해서 자주 말씀드리니까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전략 많이 얘기했죠. 13만 원 이상 난 매도 의견이다. 하이닉스 쫓아가시면 물릴 거다. 왜냐? 제가 보는 반도체 사이클이나 비유나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오버슈팅이고 아직 반도체 경기 사이클 들어오려면 시간 좀 남았다.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하이닉스의 매수조는 11만 원대 영역이다. 반도체 쫓아가면 물린다. 제가 계속 얘기해봤죠. 그게 저의 계획이라서 저는 반도체를 이번에 고공권에서 전부 매도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뭐예요? 성장통 맞다. 전기차 수요 감소 맞다. 앞으로 당분간 2차 전지 전기차 산업 조금 힘들다. 근데 그거 반영해서 올해 하반기에 70% 떨어졌으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다. 10월 달은 저점이 맞다. 기다리면 반등은 나올 텐데 반등 나오면 좀 파셔야 된다. 왜? 시간이 길게 갈 거니까, 조정 기간이. 그러니까 올라온 애들은 조금 비중 축소 포지션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올라온 애들 있죠. 안 올라온 애들은 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에코프로 BM 올라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안 올라왔는데 어떡하지? LG 에너지 솔루션 안 올라왔으면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뭐 AMPC 이런 거 반영도 돼서 떨어진 거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계획 안에 시장을,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프레임을, 손흥민 같다. 그죠? 내 프레임을 요렇게 맞춰놓고 여기에 요렇게 들어오는 시세만 내가 노리는 거예요. 내 레이더 안에 들어오는 시세만.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내가 못 먹는 거지. 왜? 뭐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그 계획이 만약에 시장이 안 들어온다 그럼 쉬어요. 쉬는 거예요. 쉬면 내 돈 일단 보존은 되니까. 나중에 들어오면 여기서 뭐 요만큼 해서 내 수익 확실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박스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 들어오는 애들 챙기면은 제가 뭐 이격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에스코프로 BM에 20만 원, 뭐 포스코 퓨처엠에 20만 원, 뭐 이런 자리들 겁낼 필요 없다. 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올라갈 거다. 61승까지 갈 거다. 왔잖아요. 왔으면 챙기는 거죠. 반도체 사지 마세요. 제가 계속 반도체 사지 마세요. 물립니다. 남들 뭐라 하든 말든 누가 AI 반도체는 HBM이 나도 그거 다 공부해봤는데 그래서 올라왔잖아. 지금 위에서 사면 안 돼. 팔아야 돼. 앞으로 HBM 성장하는 거 알고 있어. 나 맞아. 알고 있는데 반도체 사이클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풀려야 되고 제조업 지수가 ISM 제조업 지수가 꺾여 내려오는데 어떻게 반도체가 올라가? 내 상식으로는 못 올라가. 반도체 사면 안 돼. 그러니까 반도체 안 물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그 만약에 지금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현금 좀 가지고 지켜보는 거고. 시황도 제가 FM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FMC 앞두고 김치국 너무 많이 마셨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시황 약간 이제 FMC까지 조금 이제 확인 필요합니다. 약간 단기적으로 살짝 보수적으로 갈 필요도 있습니다. 주식들 반도체 고공권의 비중 축소. 제가 이거 엊그저께 세미나 하면서도 반도체 파셔야 된다. 2차 전지는 하단은 가지고 있고 상단 들어오면은 팔아두면 살 기회 나올 거다. 그냥 그 틀대로 딱딱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갑자기 즉흥적인 뉴스나 이슈에 따라가면 그건 100점 100패예요. 왜 준비되지 않고 공부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시세를 견뎌냅니까? 읽어낼 수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그 군중심리에 우르르 쏠려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내려가면 어떡할 거야? 내려갈 때 어떻게 할지 계획 서 있어? 내려가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해야 될지 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그럼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살 때는 막 흥분해서 샀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늘 공부해놓고 미리, 그러니까 차트 분석 이런 거는 여러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뭐 회사의 기업 밸류에이션 분석 같은 거 스스로 못하면 개인 직접 투자하면 안 돼요. 단언컨대. 그리고 경제 산업 이거는 뭐 시황 업종 보는 방법인데 이것도 공부 계속 하셔야죠. 주식은 할 게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직접 투자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거예요. 늘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움직이지 마시라. 늘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라. 그리고 항상 기다리기, 제가 이게 아까 이런 거예요. 기다릴 때는 느긋하게 기다리고 이때다 싶을 때는 단호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미리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은 가능하거든요. 미리 준비한 사람은 가능해. 요 안에 들어오길 기다리는 거고, 여기 들어오면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도 여기 딱 기다리다가 여기 들어오면 딱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매매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사고 팔고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단타는 즉흥적인 감각에서 비롯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투자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타 조장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보면은 업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증권사들이 맨날 수익률 대회 가지고 홍보하죠. 그거 여러분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수익률 대회는 단타 선수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150% 낸 거를 가지고 막 홍보를 해요. 그럼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간은 희망의 동물이니까. 나도 남들 할 줄 아는데 나도 저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환상을 가지면서 단타를 치게 되거든요. 그럼 증권사 수수료 줘가지고 증권사들 배불려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셔야 돼요. 시간 관계상 제가 예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 말 나온 김에 하이닉스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하이닉스는 다른 코너들에서도 저는 하이닉스 13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 의견입니다라고 대놓고 제가 명인복귀 시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는 하이닉스 11만 원 정도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 하이닉스 8만 원 이하에서 사야 된다고 했거든요. 기억들 하실 겁니다. 내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8만 원 이하에는 여러분들이 길게 보시고 기다릴 수 있다면 이건 사야 됩니다.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공급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반드시 공급 줄일 겁니다. 그래서 공급 바닥이 나왔죠. 근데 지금 들어올 때 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수요 회복이 되려면, IT 수요 회복되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제조업 지수가 돌아나가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인하가 딜레이되고 제조업 지수가 꺾인 상태에서 반도체 사이클 못 들어간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상승은 AI 때문에 오버슈팅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팔고 내려올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1만 원이나 이 밑으로 들어오면은 다음 반도체 사이클 전망이 괜찮으니까 저가 매수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하이닉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챙기니까 8만 원대 매수해가지고 13만 원대 5만 원 수익 아닙니까? 70% 수익이에요. 수익 챙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기 금리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팔아놓고 기다리면 기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우려나 이런 거 나오면 금리 인하할 거 아니에요. 경기 우려해가지고 반도체 떨어진다. 그럼 금리 인하가 따라오거든요. 그럼 그때 저가 매수 해놓으면 반도체 다음에 또 먹는다니까. 그때는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무능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팔아야 될 때 사람들은 더 흥분해서 사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사야 될 때는 힘든 거 괜히 얘기했다가 뒤집어 쓸까봐 얘기를 안 해, 사야 될 때는. 근데 이게 저도 전문가라서 좀 비겁함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대놓고 앞장서서 욕먹기 싫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투자는 그거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감수를 안 하려고 하는 비겁함이 저도 있는데, 제가 실전 매매하고 우리 회원님들과 하고 매매할 때는 공포에 맞서서 사요. 그리고 지금같이 모두가 흥분해 있어도 다들 AI 좋게 얘기하고 반도체 HBM 좋게 얘기해도 내 기준으로는 이건 아니야. 그럼 저는 다 팔아버려요. 그래야 이 안에서 돈을 버니까, 이 안에서. 이 이외에는 난 모르겠어. 왜냐면 주식시장 너무 방대해서 나머지 내가 다 먹을 수 없거든요. 남의 돈은 그건 남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니니까. 내가 벌 수 있는 돈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하고 돈 관리예요. 돈을 벌겠고 자산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본인의 컨빅션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나는 경험이 없는데. 저는 여러분 주식 전공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주식하고 아무 상관없는 전공입니다. 그런데 20대 TV에 나와야 되니까, 누가 물어보면 뭐 모르는 거 나한테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경제학 원론을 공부를 하고, 그거 다 공부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은 여러분의 노후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고 얼마나 소중해요. 그걸 지키고 키우려고 하는데 공부 안 하고 되겠어요?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거창하거나 자주 하지 않아도 돼요. 딱 제대로 된 한두 번만 해도 수익 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이닉스 보여드렸죠. 그것만 있으면 하이닉스 올해 엄청난 수익이에요. 물론 성공 사례지만. 잘못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도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시간 계획을 길게 놓는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2차전지 저는 10월 달이 하단이라고 보고 내년에 한 번 정도 더 고비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가면 또 사면 돼. 사서 놔두면은 25년도 24년 하반기 25년도 가면 또 올라갈 텐데 전망 비율 자체가 매출 비율 자체가 그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좀 힘들 테니까 그걸 이기고 견뎌내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뎌낼 거냐? 팔고 기다릴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하고 검토하시는 거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왕도를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너무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는지를 기준을 잡는 방법, 그 주식과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기준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약하다는 걸 이해하고 그걸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산과 기업과 산업을 공부를 하면 좀 더 자신감이 강해지는 거고.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꾸준히 평생 해야 돼요, 투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안 돼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훈련하고 공부하세요. 주식 사고 팔고 많이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한다고 전혀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시고, 예, 제가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이따 공개 방송도 할 거고 앞으로도 뭐 라이브 방송들 하니까 거기서들 그리고 명인복귀는 아직 진행을 하니까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8개월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